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16년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첫 수업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그죠?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in the same boat. 자, 오늘의 테마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는 그만큼 여러분의 선장이기도 하지만 같이 동고동락하는 수험 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내년에 가서 충분히 합격을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박수 한번 주셔야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영어는 그동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죠? 영어와의 벽에서 부딪혀서 좌절도 하고 또 다시 영어를 극복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의 수업 진행 방식 이런 것과 함께 제가 곁들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대방 열림에 온 지는 한 1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라는 거, 다른 선생님들 국어나 국사 선생님은 더 오래되셨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드리는 것이고, 대신 이제 하나 서글픈 것은 그분들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는 거. 참 이것도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다른 곳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 이 학원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수업하면 어제는 그죠? 국어 선생님 다녀가셨죠?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없는 그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서로 보이지 않는 교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자 하는 마음은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내년에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데,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20문제 보잖아요. 20문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20문제에 대해서, 언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좀 더 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소요시간. 최대 뭐 35분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뭐 국어와 국사의 달인이 되어서 영어를 한 35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권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한 30분 이내에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근데 크게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그죠? 단어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보이시지만 저런 것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범위에 대한 단어를 간단하게 테스팅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어떤 선생님이 오셔도 영어에 대한 것은 단어를 알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엄청난 단어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필독 어휘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1800 어휘입니다. 저거는 수능 수준에서 50%, 그리고 교양 영어 수준에서 50%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접수하셨을 때 데스크에서 그 프린트를 받으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정해진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야, 에너지가 넘친다. 그럼 좀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리지 않는데, 저거보다 그죠? 조금씩 하시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해놨으니까 최대한 좀 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신다. 단어 필수 어휘를 일단 빨리 1800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적용이 되겠죠. 문법. 자, 문법은 이제 우리 교재의 앞부분의 절반 정도가 문법의 파트인데, 이것은 제가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을 교재에 잘 선택을 하고 필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3개월 동안 쌓아두셔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2개 정도를 더하거나 빼면서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합격생들이 얘기하지만 여기 현장에서 앉아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알고 있어도 틀린다. 이것은 숙달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숙달을 계속 시키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가 있죠.
자, 독해는 좀 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해를 좀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요즘에 그 문제를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습득을 하려면은 우리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문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감이 올 수 있는 답은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내가 이걸 말끔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다 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좀 어떤 쉬운 지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려운 지문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수없이 제가 반복하고 이렇게 습득하도록 얘기할 테니까 저런 단계별로 여러분이 하시는데 일단 기준은 이 교재를 삼고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의 표현이라든지 이디엄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 단어에 또 여기 기본 수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본 수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팅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심화반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간, 앞으로 여러분이 5월이나 6월이나 이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봤을 때 남아있는 기간이 그죠?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 그 대박 열린고시 학원에 그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그죠? 영어 집중 교실이 있어요. 오건영 교수의 영어 집중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바로 가입을 해서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첫 번째 A, asking입니다. asking.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도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손에 있는 그러한 간단한 도구로 우리가 톡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이 다음 카페에 올려주면 제가 하루 안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 가면 저녁에 취침 전에 항상 그것을 오픈해 봅니다. 좀 분량이 많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ask yourself 또는 너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반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할 공부에 대해서 미루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성하고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는 그런 수험 생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단은 열심히 했으니까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습관화가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조금씩의 누수가 나중에 10개월 정도 뒤에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능력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그때그때 부족한 것은 카페에 질문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교정을 해나가면서 알뜰한 수험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B번은 뭐냐면 believing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너 자신에 대해서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2년 이상 공무원 강의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자, 선생님 제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뭔가 좀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결과론적에서 좀 실망스러워도 그것을 스스로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에 믿음을 갖는다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믿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당히 그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ABC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저 제가 단어를 많이 고민해봤어요. 세 가지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 저에게 질문하는 거, 카페에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두 번째, 스스로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믿고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저 즐거운 게 없어요. 늘 그저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보니까 밥 먹는 거 똑같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늘 자기에 대한 어떤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스스로 그저 cheerful하라. 그죠? 뭔가
이것은 이제 be를 앞에 달아야 되겠지만 be cheerful. 스스로 즐겁게 즐기라는 겁니다. 이 생활 자체가 즐기지 않으면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억지로 하고 야 내가 저기 영어 공부를 하러 가야 돼. 돈 냈으니까 가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내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교정하면서 질문거리가 있으면 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내년 시험까지 가본다. 오케이? 또 박수가 안 나오네요, 이 사람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지나서 거기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여기 컨텐츠에 보시면 이제 목차가 있어요. 앞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지문이 간단하게 역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또 역시 달려 있고요. 그다음 한 장 넘겨 보시면 독해 파트. 리딩 컴프리헨션에서는 이제 각 테마별로 이렇게 12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될 것이고 뒤에 지문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단어 수고 생활 영어인데 단어 수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저기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본 반을 수행할 때는 저거에 충실하시면서 저걸 완벽하게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영어에 자신감이 붙을 거라는 거 수많은 합격 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거기 파트 3에 보면 PRS 방식으로 단어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넘겨서 하나하나에 대한 단어들을 습득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익혀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동사라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 idioms alive로 해서 거기 꽤 많은 이디엄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틈틈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그죠? Speak of the devil 그러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실어놨으니까 그 틈틈이 머리를 식힐 겸 했을 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회화 문제들도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틈틈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1장은 대부분 뭐 이제 영어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저는 영어 형성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영어는 되게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엊그제 본 7급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 30개의 포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역시 7급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한 6, 7문제 나오거든요. 작문까지 따져서. 그런데 그 중에서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온 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보기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2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문법이라든지 작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첫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1장은 독해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어를 열심히 해서 단어만 알면 되겠지라는 그런 영어 지문들이 쉽게 해석이 되는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그런 능력을 나중에는 가질 수 있어서 변별력을 구하려면 그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그죠? 그 between the lines, 그 숨겨진 라인, 그 라인 속에 있는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혀두고 이게 좀 답답하고 어떤 공부할 때 좀 옛날에 열심히 하지 않은 거니까 좀 힘들다 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잘 참아서 제가 주문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영어 형성 체계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장 하나 쓰잖아요. 문장 하나 쓰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자, 제목은
이렇게 영어 형성 체계에 대해서 체부원 1장을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배우는데 문장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장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지금은 숙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문장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단어, 그죠? 자, 저것을 그러나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영어 형성 체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모든 거는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안에 반드시 수로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건 마침표죠. 이건 느낌표죠. 이거는 그죠? 퀘스천 마크. 그죠? 물음표죠. 이런 것들로 끝나 있는 마침표 그 다음에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끝나야만이 우리가 영어로 형성되어 있는 체계를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를 가지고 있고 마침표로 끝났다. 이것은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문장. 그래서 이 영어 형성을 이루고 영어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하면 문장이에요. 문장. 자,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딱 주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건 그냥 사전 속에 있을 뿐이지 저것이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대문자, 동사,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문장이란 틀에 들어가야만 제가 제 구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영어 형성 체계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머리에 이해를 하려면 문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문장이란 거꾸로 대문자로 시작하고 수로 동사를 가지고 있고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것을 문장이라 한다. 자,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썼니? 아니면 이게 틀렸니? 아니면 우리말과 이게 잘 맞니? 안 맞니? 또 내지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뜻을 네가 아느니? 또는 저런 것들 여러 개 모아놓고 이 전체적인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니? 요지는 뭐니? 그죠? 또는 제목은 뭐니? 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과 그죠? 맞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서 그 문장의 어떤 쓰여지는 원리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그것을 누가 더 많이 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캐치하고 있느냐가 시험에서 그죠? 점수를 잘 낼 것이냐 못 낼 것이냐의 부분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문장에 먼저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면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는 별표를 이렇게 3개 치는 게 있고 별표를 2개 치는 게 있고 별표를 하나 치는 게 있을 거예요. 별표 3개 치는 거는 전체 이 교재에서 다 해봐야 한 3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별표 2개 치는 거는 다 해봐야 한 50개 정도. 그리고 별표 하나 치는 것은 저것도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봐야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떤 그 원리를 적용하고 거기에 맞는 구문이라 해서 투부정사 그러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거 그죠? 또 last man 투부정사 그러면 결코 뭐뭐 할 사람이 아니다. 또는 여러 가지 그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이디옴들을 여러분이 쭉 공부하면서 제가 알려주는 그래머에 적용만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해석이라는 것에 여기 부딪혀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no absence 결석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90%까지는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누가 더 잘 정리해서 가져가느냐의 관건이죠. 자, 그러면 별표 3개짜리를 처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을 항상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절, 주절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주절, 주절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영어 형성 체계에 바로 밑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글씨로 써놓으세요. 노트를 해도 좋고 교재에 써도 좋고 주절, 주절 불가.
주절, 주절 불가. 엊그제 토요일 날 시험 본 거에도 또 나왔어요. 얘가. 주절, 주절로 되어 있는 문장은 아무리 제가 잘 써놨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 주절이 뭐냐라는 것을 우선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자, 문장 한번 먼저 볼게요. 문장 한번.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절은 누굽니까? 주절, 주절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주절, 주절은 아닐 거고 여기 주절은 누구예요? 이 전체가 주절이에요. 그죠? 지금 주절밖에 없는 겁니다. 문장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는 항상 주절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건지. 근데 그게 집안 안에 주인이 두 개를 담장도 없이 그냥 앉아서 있을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 집안에 그죠? 이게 우리 집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이 같이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반드시 담장을 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대문자로 쓴 예가 있고요. N자가 그죠? 캐피털로 썼어. 캐피털.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느낌표로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수로 동사는 누굽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죠? 동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역시 당연히 문장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얘기할게요. 동사 찾는 법. 공부한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반복해서 있는 분도 있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건 am, are, is 또는 was, were가 있으면 얘들은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사가 되는 겁니다. am, are, is, was, were가 있으면 동사예요. 또 그 안에 do, does, did 또는 don't, doesn't, didn't, 뒤에 not이 붙어도 상관없어.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ave, has, had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저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s가 붙어 있는 거, 플러스 es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역시 동사가 되고 더 쉬운 건 이런 거죠. 더 쉬운 건 will, shall, can, may, must. 자, 이렇게 5개의 조동사가 있는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과거형인 would, should, could, might. 자, 이런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원형이 붙을 수도 있고 ing가 붙을 수도 있고 과거분사 ed가 붙을 수도 있고 have, pp가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더 뒤에 뭔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체계를 앞에 가지고 있으면 얘들은 다 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사를 찾는 법은 이런 식으로 시야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시각으로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97 내지 8%. 딱 2%가 부족해요. 2%. 그 2%를 완벽하게 찾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영어 형성체계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2%까지 채워져야지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어쨌든 간에 얘는 필수 요소니까 여기 앞에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말은 반드시 주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none이 주어죠. 그렇죠? 주어입니다. 주어가 나와 있고 그 주어가 동작을 어떻게 할 건데 또는 어떤 상태의 동작을 할 텐데 이렇게 동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동사가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제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영어는요. 명사 앞에는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관사라고 하잖아요. 더 같은 경우로. 그죠? 정관사라 하는데 명사 앞에 쟤들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런데 brave가 명사인가요? brave는 명사 아니에요. 형용사지. 그죠? 용감한이죠. 용감하다가 아닙니다. 용감해라. be brave. 용감하다. is brave. was brave. 이런 개념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이게 수로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한, 온, 적인, 의, 이런 식의 의미를 그죠? 같죠. 그러니까 brave가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bravery 하면 명사가 될 수 있어요. bravery. 근데 얘는 형용사거든요. 그 명사가 이 deserve가 명사란 얘기예요? 아니지. 이 deserve가 명사가 아니고 더하고 형용사가 만나면 이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사가 보이지 않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brave. 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the rich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the rich.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the old 그러면 노인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the brav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뭔가 가져야지 리딩이 정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but the brave는 이 the brave가 하나의 명사구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 밭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but the brave란 말이 어떤 정보를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ut이라는 걸 한번 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 속에 찾아봤어요. 사전 속으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러나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뭐 이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어와 영어는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어요. 얘가 이 뒤에 있는 이 말을, 이 덩어리를 이만큼을 넣으니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바뀌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영어는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논이라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논이라는 것은 대명사라고 그래요. 대명사.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넌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요. 사람에도 쓸 수 있고 사물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걸 무슨 대명사다?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주어인 대명사를 수식하는 이만큼의 덩어리가 이 말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예요. 여기 보시면 s나 es가 붙어있는 말이 있으면 얘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는 오히려 명사는 지가 s나 es를 가지기도 하고 동사도 s나 es를 가져요. 헷갈리죠. 그죠?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The books 그러면 이게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s를 뗍니다. 그죠? 자, 그 책은 가르쳐 줍니다. teaches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얘를 빼버려야 돼요. 주어 자리에 s가 붙어 있으면 바로 동사 자리에는 s를 빼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는 서로 너가 s 가지고 있니? 너는 그럼 s를 뺄게. 만약 그런데 얘가 이렇게 the book이라고 하는 말이 s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말이면 동사가 오히려 이렇게 s나 es를 갖다 자기가 붙입니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책들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 자리에 s가 있으면 동사 자리에는 s나 e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 자리에 s가 없는 개념이면 동사에는 오히려 s나 es를 붙여서 너하고 내가 주어 동사가 서로 구분되어지는 말로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항상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는 거예요. 별표 3개짜리. 항상.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s나 es가 나왔을 때 동사 자리에는 빼고 주어 자리에 s, es가 없는 개념이면 동사 자리에는 붙이는 거야. 오히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수일치를 한다. 얘도 별표 3개짜리가 된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영어의 중요한 걸 배웠어요. 영어 형성 체계에서 제1번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를 만들고 있는 모든 기본 체계는 문장이다.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 주절, 콤마 주절은 되어지지 못한다는 원리다. 자, 그 안에 항상 주어 동사의 또는 목적어의 보어의 마침표나 느낌표가 있을 텐데 그때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가 늘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deserves 여기가 그죠? 논일 때는 여기에 s를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얘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해요. deserve라고도 이용하고 deserves라고도 씁니다. 두 개가 다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전 속에 보니까 예를 보면은 자, the brave는 용감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나 용감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럴 뜻일까? 그 다음에 단지 용감한 아무도 없는. 자, 용감한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는. 그 다음에 용감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건데 여기에는 더 브레이브란 명사구를 가지고 있는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라서 이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뭘 가지고 있죠?
목적어를 가져요. 목적어를 가집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꼭 가지기 때문에 전치사만 보이면 그 목적어를 이렇게 묶어서 요만큼의 덩어리를 우리말로 만들어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지죠. 따라서 용감한 사람 이외에 어떠한 누구도, 용감한 자 이외에 어떤 누구도.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fair가. fair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fair를 해석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deserve의 뜻을 모르면 이제는 그죠? 수로의 뜻을 모른다. 진짜 이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지만 동사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나중에 가서 또 동사도 어떤 동사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면 앞에 이런 수동대시가 붙어 있는 이 deserve 같은 경우도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deserve가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을 할 자격이 있다. 근데 저기 주어 자리에 no는 동사에 대한 의미를 부정합니다. 영어의 문장의 또 특징, 영어 문장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있든 수로 자리에 부정어가 있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나 보어에 부정어가 있든 한 번만 딱 부정어를 할 수 있고 부정어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부정어를 쓰고 동사에 대한 부정을 전체가 합니다. 주어 자리의 부정도 동사 부정, 목적어에 대한 부정도 동사 부정. 그러니까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뭐뭐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뭐뭐 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영어 형성 체계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수로에 대한 의미를 부정해 봅시다. 용감한 사람 이외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난 세상에 fair play, 공평한 경기 이런 얘기는 들어봤고 fair, 박람회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더 fair가 무슨 뜻일까? 자, 언어적인 한번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최대한 추리를 해보세요. fair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더를 가지고 있는데 더 형용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적어드립니다. 영어에 더 형용사가 있는데 더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라 하더라. 그런데 명사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전체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보통명사. 두 번째는 단수보통명사. 세 번째는 추상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복수보통명사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The old, 노인들. 자, 그 다음에 단수보통명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The late, 고인. The late. 늦은의 late가 죽은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the late 그러면 고인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아침부터 그죠? The late. 그럼 이게 죽은이라는 뜻이에요. The late 그러면 죽은. 그래서 고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는 뭐냐 그러면 true, 그죠? 진정한 사나이, true 할 때 true 앞에 더를 붙이면 the true 그러면 뭐냐 하면 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진선미 할 때 진. 그래서 복수보통명사, 단수보통명사, 추상명사로 다 쓸 수 있는 게 더 형용사의 원리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형용사는 더만 붙이면 저렇게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여질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지 모든 형용사가 다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거, 절대적인 거 이런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그죠? 신이 아닌 이상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칼로 물 베듯이 칼로 딱 자르듯이 물을 자르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공통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자, 그럼 얘는 더 fair가 뭐냐면 fair를 보면 쭉 찾아보면 형용사의 뜻으로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fair 그러면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미인. 그래서 보세요. 용감한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미인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남자들 기죽게? 그건 아니고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문장이 상당히 되게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집약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다. 자, 그러면 동사 찾기 한번 봅시다.
자, 동사 찾기. 마지막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주어도 찾았습니다. 동사를 찾았어요. 동사를 찾았다 그러는 것은 이 동사 구별법을 다 안다는 건데 우리가 이 2% 부족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see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란 뜻이죠. 그렇죠? see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과거형 동사는 so가 있죠. so. 그죠? 보았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뭐예요? seen이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마운 동사죠. 현재형 동사인 see와 과거형 동사인 so와 과거분사인 seen이 전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A, B, C형의 불규칙 동사를 머릿속에 기억만 해주면 우리가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만 나오면 동사 아니에요. 얘는 과거분사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라고 그래요? 과거분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준동사라, 준동사. 그죠? 절이 아니고 얘는 준동사라 이거예요. 오,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se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는 언제 쓰느냐, 그러면 앞에 비동사를 붙였어요. 보세요. He was seen to enter the building with his girlfriend. He was seen to enter the building with his girlfriend.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여자친구와 건물로 들어가다가 was seen, 보았다는 거예요? 보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임을 당했으니까 목격당했다는 거죠. 목격당했다. 내가 봤다는 거지, 내가. He was seen to enter the building with his girlfriend. 그러면 그는 목격당했지, 건물로 들어가다 딱 걸렸어. 이런 뜻이에요, 여자친구가. 그럼 결국은 그럴 때 was를 앞에 붙이면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was를 안 붙이고 have를 볼게요. I have seen the girlfriend. I have seen the girlfriend. 이런 뭐예요? 나는 그 여자친구를 보긴 보았는데 계속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have가 붙게 되면 완료동사를 만들고 앞에 비동사를 붙이게 되면 수동태를 만들고 그때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얘 자체는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준동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절을 만드는 동사의 개념이고 이 뒤에는 준동사로서 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뭐가 전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번 시험에도 그랬고 올해 시험에도 주구장창 내가 여기에 지금 동사를 써야 될 자리를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준동사를 쓸 자리를 보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된다는 문제, 주어 동사 수일치 제대로 썼는지 봐야 되는 문제, 주어 동사 태 능동태, 수동태 그걸 제대로 썼는지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게 절을 만들어야 될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구를 만드는 준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를 찾는 문제. 이 네 가지는 장장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1시간 듣고 한 문제 이미 맞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되고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내가 아는 어휘로 내가 그저 알고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의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뜻으로도 문장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에 대체하기 위해서 저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진짜 미운 녀석이죠. 진짜 미운 녀석이에요. 얘들은 어느 것 하나 변함없이 그죠?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계속 이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와도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절을 만드는 동사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건 A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얘보다 좀 고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run, 달리다. run은 달리다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어요? 타동사의 뜻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번 7급 시험에 이거 나왔더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거 fold.
폴더가 뭐예요? 폴더 요새는 폴더 없죠? 아, 스마트폰도 폴더가 있나? 폴더가 뭐 닫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가, 자, 주어에 사물이 들어왔어. 사물. 자, 이 사물이 닫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봐,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다고요, 다. 얘는 자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닫혀진다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닫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를 공부하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알려준 거 나왔더라, 이거. 얘가 어커가 뭐예요? 발생하다.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누가 타동사라 그래? 이 혀를, 죄송해요. 자. 어커가 발생하다인데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지. 보세요. 발생하다. 지진이 발생하다. 그죠? 또는 뭐가 있을까? 발생하다. 뭐가 있어? 그 일이 발생하다. 그죠? happen의 뜻은 happen.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발생했다는 뜻인데 이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이렇게 과거분사 수동태로 만들었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다 맞아, 누구나. 여러분도 다 알잖아. 다 맞아. 근데 얘는 막 틀려. 그래서 여기에서 반은 전사하죠. 반은 전사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사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 동사가 자타동사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자타동사 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저기 장롱 속에 있는 그런 걸 꺼내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늘 문제를 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 제가 그런 걸 최대한 찾아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last. 보세요. The meeting. 자, will be lasted 썼어요. 자, until tomorrow 썼습니다. 내가 썼어요. 이렇게 문장 하나 썼어. 문장이지. 대문자로 썼고 여기 동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사구에 마침표니까. 자, 그 모임은 내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24시간 회의도 했잖아요. 노인분들이, 그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동. 참 사람들 그러고 보면 참,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모임이 내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봐봐, 이제 기가 팍 죽었잖아. 첫 번째 틀렸다 그랬더니 맞아, 틀려. 이 나는 그 모임이, 그죠? 그 아저씨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모인 모임이 계속될 거라잖아, 내일까지. 맞아, 틀려? OX, O 손 들어. X 손 내려. 지속되다는 자동사의 자동사.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건 이제 동사편에 가서 얘기하게 하고, 자, 제 말은 그런 거예요. run 다음에 ran인데, run이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타동사로는 경영하다. 회사를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 많이 나오잖아, 이게. 그죠? 그럼 run, ran, run. 보세요, 이거죠. 깜짝이야. 그죠? 앞에 이 녀석이 일 나왔는데 마지막에 과거부터 똑같아. 영어에 그래서 단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형이, 현재형에 쓰는 동사도 보세요. 그녀는 she runs every day. 자, 그녀는 매일같이 달립니다. 직장을 향해서 늘 뛰어간다는 거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스로 한 정거장 반인데 버스 타고 가기 그렇잖아. 그죠? 그녀는 매일같이 달립니다. 보세요. 얘가 she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얘가 단수면 이게 s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단수로서 s가 없으니까 동사에 s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스위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s가 없으면 뒤에는 붙여야 돼. 다만 이제 그녀는 매일같이 달렸습니다. 얘를 써. 얘를 ran이라고 써. every day. 그 다음에 10 years ago. 10년 전 매일같이 달렸습니다. 이 10년 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ran이라는 말이 뭐가 됐어요? 과거형이 됐죠. 이런 걸 무슨 제라고 그래요? 시제라고 하죠. 시제. 그죠? 시제. 시제 신경 써야 되고, 수동태 써야 신경 써야 되고, 가정법이라는 거, 직설법이라는 거, 법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완료냐 아니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죠. 그런데 그녀가 10년 전에는 매일같이 달렸다. 여기 보세요. ran. 여기는 현재형 동사고, 여기는 과거형 동사인데, 동사도 과거가 되면 수가 없어져 버려요.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
과거가 되면 그냥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그냥 과거형 동사만 쓰지 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수를 따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가 돼도 수가 꼭 있어야 돼요. 단수 복수가. 뭐가 있어요? 뭐? have? had가 과거가 있어? 수가? had가 과거인데 수가 있나? 뭐? 그렇죠. 저기 맞췄네. 비동사. 남학생이 입으로 그냥 비동사. 제가 다 봐요, 여러분들. 벌써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 다 얼굴 봤어. 비동사는 단수는 뭐지요? 복수면 워. 비동사는 구분을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o 뒤에 was believed. who 뒤에 were believed. 그래서 was냐 were가 선행사하고 맞는지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수일치예요. 그것도 별 수 없이 수일치.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가 돼버리면 모든 동사들은 수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모양으로 딱 등장하는데 비동사만큼은 유일하게 단복수를 구분해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과제죠. 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있어? 우리가 생각하나 think 같은 경우 봐봐. 얘는 현재하고 과거 분사가 헷갈리게 만들어 놨고 어떤 think라는 동사는 think, thought, 과거 분사도 thought. 자, 우리가 이 프로를 동사가 어떤 게 동사다라고 구분할 때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얘들은 그래도 그나마 세 가지의 A, B, C형으로 모양이 다르니까 얘들은 큰 문제가 없어. 기억만 해주면.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그죠? 속을 썩이는 녀석이죠. 세 가지가 다 같아요. 가장 최강의 그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형과 과거 분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과거형 동사와 과거 분사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쓰기에 등장했을 때 얘를 쓴 건지 얘를 쓴 건지 얘를 쓴 건지 얘를 쓴 건지 얘인지 결국은 뭐냐? 동사인지 아니면 결국은 준동사인지.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에서 유래한 놈인데 본동사는 절을 구성하는 녀석이고 절이다 그러면 주절, 코마 주절은 안 된다는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얘는 구를 구성하는 원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사를 열심히 배우고 나면 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바로 이어서 배웁니다. 이 절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면 구에 대한 공부로 세 가지를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고개를 타고 힘겹게 넘어가서 저 뒤에까지 잘 도착하면 영어의 거의 60, 70%의 힘겨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연결해야 되는 원리라든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작용하는 어떤 접속사라든지 내지는 형용사부사의 어떤 느낌을 달리하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만들어져서 그렇지 실제 고난도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들더라도 준동사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여러분 절대 결석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와서 주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그냥 가만히 오늘 오전 시간에 에너지를 뺐으니까 푹 자주는 거야. 다음 주까지 계속 그러면서 그냥 놀다가 책을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한 2달만 하면요. 다시 이게 자기의 몸에서 주인님 이제 뭐 계속 놀죠. 뭐 2달 놀았는데 이런 식으로 습관화되다 보면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고 겨울이 오고 내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해지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그냥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꾸준히 지금 시작한 오늘 첫 시간부터 자 정리해 줄게요. 잘 봐요. 문장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주절, 콤마 주절이 안 되지만 주절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절을 찾아놓으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맞는지 보고 또 태는 제대로 능동 수동은 맞는지 보고 그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볼 때 단어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단어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지 왕창 외워야지 PRS 방식으로 이만큼 프리픽스 외워서 왕창 외워야지 왕창 안 들어가거든요. 단어 공부는 미숫가루를 먹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미숫가루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맛있는 미숫가루를 푹 떠가지고 한 입에 딱 넣어봐요. 꿀떡 생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거기에 침으로 그죠? 조금씩 그죠? 기침이 안 나오도록 조금씩 해서 녹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특히 영어에 대한 단어 습득이나 그래머에 대한 습득은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조금씩 1mm, 1mm, 2mm 하는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1mm, 2mm가 나중에 그 미식가루를 다 먹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이게 요거 오늘 공부한 거 얼마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영어 형성 체계에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한다. 주절, 콤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방금 전에 but이란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자, but 다시 한번 써볼게요. but이라고 돼 있어. 여기 1번은 그러나 2번은 단지 세 번째 뭐뭐 이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뭐뭐 하지 않는. 자, 제가 한번 문장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there is no one 썼습니다. 만약에 there is 창수 그러면 창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no 창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창수 없다 이런 뜻이죠. there is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있다 없다는 뜻이에요. 뭐뭐가 있다. 그죠? 자, there is chance for you. 널 위한 기회가 여기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일형식 문장인데 no one이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loves. love 좋잖아. loves. 자, 저 앞에 is가 동사예요? 아니면 구예요? 여기 나오는 건 동사 맞죠? 동사자 비동사. 그죠? 그 다음에 loves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라고 단정할 수 있죠. 사랑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만약에 명사라면 얘는 사랑들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사랑들 좀 찾아와 보세요. 내가 종이 한 장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랑들을 그려보세요. 그럼 그릴 수 있어? 누구는 대부분 하트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형태가 없다 그러면 걔는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일 확률이 크지. 자, 그 다음에 his family, his or her family라고 쓰는 게 맞겠지.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걸 찾아라. 1번 that, 2번 who, 3번 but, 4번 which. 몇 번이 정답이냐? 이렇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blank loves his or her famil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나 또는 그녀. 자, 자신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his or her는 그나 또는 그녀지만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다라는 뜻이지, love가. 그죠? 누가 사랑한다는 게 주어가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어를 딱 써주게 되면 주절이고 여기 또 주절이에요. 그럼 못 쓰죠?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컴마 주절도 안 되지만 주절 플러스 주절도 안 돼요. 주절 컴마 주절도 안 되지만 주절 플러스 주절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두 개의 주절이 어떻게 나란히 그냥 쓰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가에 뭘 써줘야 된다는 거냐 하면 접속사를 쓰는 거죠. 그죠?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나의 뜻은 우리가 접속사라고 그래요. 단지의 뜻은 우리가 부사라고 그래요. 이외의 뜻은 전치사라고 그래요. 사전 속에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뭐하지 않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접속사인데, 자, 접속사가 들어가야지만이 여기에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가 대문자로 써서 마침표가 되어 있는 이 한 집안 안에서 함께 공존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는 부사하고 전치사는 안 되니까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벗을 쓰는 게 맞을까요? 얘들은 답이 아니야. 유사관계 대명사인 벗을 쓰는 게 나을까요? 유사관계 대명사인 벗을 쓰는 거야.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 의미가 되질 않지, 이거는. 그죠? 근데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뭐 하지 않는. 자, 이만큼부터 넣어볼게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 되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이 들어와요. 다음 카페에 오셔서 항상 질문하실 때 선생님 이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오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 쇠고기 다 인정하죠? 그하고 똑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아까도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나도 맞을 수 있고 내 친구도 맞을 수 있고 경쟁력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자동사일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고 문장 속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변신을 수없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이 but이라는 것이 등이 접속사인 그러나라는 의미보다는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유사관계 대명사의 의미로 살았을 때 가장 최적의 문장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대한 공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자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정확한 전달, 현대인이 쓰는 영어를 가장 최상의 의미로 가장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다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그중에서 베스트 앤서, 최고의 답을 찾으면 얘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공부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영어 형성칙에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되고 주절 더하기 주절도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영어 형성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그 문장 안에 꼭 갖춰져 있어야 될 얘기는 주절이다. 그 주절을 또 한 번 쓰고자 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접속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동사를 절절히 붙여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원리에 입각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영어 문장 형성의 제1번이고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접속사니, 부사니, 전치사니, 유사관계 대명사니 이런 말들이 우리는 이런 말을 가리켜서 품사라고 그래요. 품사. 그죠? 품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잠깐 쉬었다 계속 갈게요. 잠깐 쉽니다.